네, 안녕하십니까. 710 대책 후폭풍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시장에서 일어나는 있죠. 지금 최근의 현상을 보면 이 전세가도 심상치 않고 전세 가격도 치솟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전세 물건이 귀하다, 전세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게 뭐 서울은 뭐 전세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있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핵심 지역 같은 경우죠, 전세가 매물이 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710 대책에 제가 볼 때는 좀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임대 3법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임대 3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취득세와 양도세 있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쌓이고 한편으로 보면 매물이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꼭 들어가야 될 경우는 전세가 없으면 어떤 선택할까요? 자,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어디까지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한번 이런 생각해보는 시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이 귀하다는 것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단 취득세, 지금 취득세가 8%,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가 되고, 사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2주택자, 새로 돈이 있으신 분이 주택을 하나 더 구매하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8%다 이거죠. 7월 10일 이후에 이제 그 계약한 건 8%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자, 8%면 보통 한 10억짜리 집을 살 경우에는 이 취등록세만 해서 1억이다. 1억이다. 그죠? 기타 복비하면 1억이 뭐 넘을 수 있겠죠.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매수를 희망하는 분도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는 좀 주춤하는 상황, 좀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세가 무서워 가지고 지금 매수는 조금 꺼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보유세 뭐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양도세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지금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예를 선택하는데, 자, 정예를 왜 선택할까?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정예세가 세율이 더 낮아서 선택하는 걸까? 꼭 그렇지만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10 대책 후폭풍, 자, 전세가 귀하다 합니다. 전세 가격도 높아지고, 그래서 취득세가 8%에서 12%, 2주택은 8%, 3주택, 법인은 12% 인해서 매수세가 조금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기 있는 지역이 있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매수세가 전세로 전이되는 게 이제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긴 사야 되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이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귀해집니다. 그래서 전세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저는 좀 해석해야 되지 않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이 지금 전세가 귀합니다. 학군이 특히 우수한 지역 같은 경우죠. 전세 풍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겁니다.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달서구나 중구에 집이 한 채 있고 수성구에 집을 살려고 하니까 두 채가 되고, 그래서 기존 집을 팔고 싶지는 않고 수성구에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했는데 취등록세가 8% 된다. 자, 이러니까 학군 때문에 수성구에 이전하면서 전세로 들어오고 싶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매물이 좀 귀한 그런 지금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 3법의 영향을 해놔가지고 기존의 이제 전세도 물론 통과되겠죠. 법이 통과되게 되면 기존의 전세 사시는 분은 뭐 2+2가 될지 뭐 하여튼 더 오랫동안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실제적으로 전세를 구하는 분이 더 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한 걸음 더 나아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으면 전세는 더더욱 귀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3법 영향으로 전세 사시는 분이 계속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 물건의 시중에 나오지 않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전세를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있죠. 학군 때문에 들어가야 될 분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 8%를 주고라도 들어간다 이거죠. 물론 기존 집을 팔고 들어가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기존 집은 또 필요에 의해서 팔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모님이 사신다든지 해가지고 팔지 못하고 매수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세로 전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처음 있죠. 8%란 게 말이 8%죠. 이 8%란 게 이 언론에 보도되고 단지 뭐 뉴스만 접하는 사람은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당장 지금 제가 만일에 여러분이 집을 한 채 더 구매해야 된다, 필요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 8%라는 것은 있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8%. 10억 같은 경우 8% 하면 거의 1억이고, 5억 같은 경우도 8% 하면 이것저것 합하면 거의 5억 같은 경우 됩니까? 거의 한 2,500, 3천만 원, 다른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한 6억대 이렇게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있죠.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6개월 정도 이 사람들입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길게는 한 2년까지 이렇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자, 이 시간이 문제다. 결국에는 어디입니까?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최소 어떻게 보면 이 매수세로 전환하겠죠.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과는 좀 반하게 제가 볼 때는 뜻하지 않는 어떤 이런 역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고려될 게 뭔가 하면 다주택자가 매도를 보류합니다. 제 주위에도 물어보니까 보류하겠다. 보류하면서 지금 아주 빠르신 분은 7월달 내로 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일각에서 뭐 하는가 하면 정여보다는 양도하는 게 세금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세로 인해 가지고 매도 후에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8에서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거죠. 팔지도 않고 새로 사지도 않겠다. 다주택자 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분은 계시죠. 지금 보유세를 도저히 못 내는 법인 같은 경우라든지 뭐 법인을 하신 분은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죠. 보유세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가 아닐까.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 즉 보류, 그러니까 팔지 않겠다 이거죠. 이런 경향도 계시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 관망하겠다. 원래는 일단은 뭐 크게 무리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다주택자분. 자, 보유세도 많고 양도 팔려는 하니까 양도세가 많으니까 자, 정여를 하자 해가지고 정부에서 정여형 취득세에는 또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여세가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여세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미래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금을 좀 더 내서더라도 있죠. 정여를 선택한다 이거죠. 만일 내가 지금 집을 팔아가 양도세가 좀 적다 가지고 집을 팔았다 이거. 그러면 자식이 커가지고 나중에 집을 하나 자식한테 물려줄 거거든. 다시 또 집을 사야 된다 이거죠. 오른 가격의 집을 매수하고 또 취득세도 그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양도세보다도 오히려 정여세가 더 많다 하더라도 정여 쪽으로 기우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있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신문에 좀 보도가 되고 있죠. 특히 아는 그 세무사분이 지인이 세무사분이 있죠. 물어보면 정여를 문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매물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정부가 의도한 매물을 좀 유도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싶었던 정부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걱정이 들죠. 그래서 오히려 정여가 많아지고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임대 3법을 인해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계속 전세를 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귀해지고, 그러면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은 전세를 못 구하면 어쩔 수 없이 매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고, 실제 주위에 지금 전세가 좀 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분이 있으면 좀 한번 물어보면 정여를 생각하는 분이 문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710 대책에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세가 귀하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